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노에서 권하는 삶의 태도라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과서에 노노가 원문 그대로 실린 건 전체 한국의 국어 교과서 중에 처음입니다. 보통은 노노가 일부 소개된 그 산문이 실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 원문이 가진 힘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원문을 싣게 되었습니다. 이 글의 구조를 보면 배경지식과 인생의 경험이 좀 있어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교사가 좀 설명해 줄 수 있거나 학생들이 자료를 좀 찾아가면서 읽으면 이 원문을 읽는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과서에 실린 부분을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겪는 일, 공부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 주변 동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첫 번째 문단, 첫 부분을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진보가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취가 올라가지만 어느 시점에서 정체기가 나옵니다. 그 정체기에서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때 조금씩 하면 그 조금씩 한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응원의 내용을 담은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내라는 제자에 대해서 칭찬이 나옵니다. 난 아내가 한 번이라도 뒤로 후퇴하는 걸 보지 못했고 걔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더라라고 응원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아내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아내 같은 제자가 있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힘을 얻고 학생들에게 응원을 받는 그런 그 학생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꼽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상하게 성적이 뜻대로 안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도 안타까워하고 교사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친구들도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일 때 보면 어떤 학생이 학창 시절에 성적은 이상하게 노력하는 걸 비해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그 학생이 사회생활 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인생이 잘 풀려 있더라고요. 그 위에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이제 목격을 했고요. 모든 경력 있는 교사들은 그와 비슷한 학생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 동료와의 협력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 끌어줄 때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노력을 해도 꼽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태도가 있으면 언젠가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인생에 잘 풀리게 되니까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해주게 됩니다. 소님들도 이런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학생에게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문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교사로서 화가 나는 학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올바른 얘기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지적을 듣는답니다. 그런데 행동은 안 바뀐답니다. 그런 학생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사로서 교무실에서 많이 한탄하는 얘기죠. 일단 바르게 지적을 했는데 앞에서도 안 듣는 학생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돌아서서 똑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교사가. 그런 학생은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한 인간으로서 공자의 어떤 좌절감이나 답답함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학생들도 친구 간에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이건 어떤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그리고 인간이 살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실과 신의를 지키며 자기만 못한 사람을 법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뭐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하는 내용이죠. 너보다 나은 친구랑 사귀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근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학생들이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이. 모든 학생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지 않고 자기보다
좋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러면 아무도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있지만 어떤 좋은 친구 사귀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한번 이렇게 갸우뚱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주로 굉장히 착한 천사 같은 학생들이 이 문장에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검소한 옷을 입고서도 비싸지 않은 싸구려 옷을 입고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지내는 자로라는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검소하게 싸구려 옷을 입고서도 당당하게 지내는 것은 자로, 너의 아주 좋은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자로라는 제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 말을 써가지고 계속 들고 다닙니다. 그러자 공자가 약간 비평을 합니다. 아유, 뭐 그게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고 그걸 갖다 이렇게 그 말을 갖다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건 그냥 삶의 기본 태도지. 그냥 검소한 것 자체가 좋은 거지만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학생들 보면은 어디서 좋은 얘기를 주로 자기계발서 읽는 애들이 어디서 이런 거에 꽂혀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분명히 좋은 삶의 덕목이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이로운 일이지만 아주 높은 가치는 또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정도, 그 다음에 더 높은 이상을 꿈꾸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높은 부분에 대해서 못 보고 약간 아랫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학생들이 또 있게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 있는 유명한 문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름을 알 수가 있구나라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땐 다 같이 좋지만 내가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속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신념에 굳은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을 이 교과서의 마지막에 이제 실어놨는데요. 이것은 논어 전체에서 자한이라는 한 장의 한 부분을 딱 이제 뽑아다가 그 전체를 이제 실어 놓은 겁니다. 이 글 전체를 보시면 선생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체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 모습은 우리들 학생이 있는 한 교실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는 여러 사람의 인간형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조금 더 지금보다 좋은 사람으로, 더 멋있는 사람으로, 친구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